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수요일 EBS 뉴스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구체적인 대책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합니다. 이제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라는 말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등록금으로 인한 어려움이 큰 상황인데요. 대학 등록금 대책의 일환으로 등록금 후불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김영상 PD가 전합니다. 오늘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미래소득 연계 대출제의 도입을 추진해 올 하반기 내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내는 것은 현행과 같지만 미래소득 연계 대출제는 학생이 졸업 후 취업해 일정 소득이 생길 때까지 대출 원리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취업 후에 돈을 갚는다는 점에서 후불제라고 할 수 있지만 시민단체나 일부 정당이 총선 등에서 도입을 주장한 등록금 후불제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나 교과부는 세금 징수 방식의 후불제가 더 많은 예산과 인프라 등이 필요하고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도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김영상입니다. 스승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생님을 최고의 스승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또 선생님들은 어떤 제자가 기억에 남을까요?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박유린 PD가 전합니다. 참되거라 바르거라 길러주신 마음의 어버이 스승. 스승의 날을 앞두고 선생님에 대한 흥미로운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나만의 스승을 간직하고 있을까? 20, 30대 일반인 1,1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5%가 좋은 기억으로 남는 스승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이유를 묻자 가장 많은 40.6%가 개인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줘서라고 응답했으며 엄격했던 선생님이어서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재밌어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교육적인 열의와 실력이 뛰어나서는 7.9%에 그쳐 교수 능력보다는 인간적 면모가 스승을 기억에 남게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어떤 학창시절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느냐는 조사에는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교원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제자는 어떤 유형일까? 한국교총이 교원 719명에게 설문한 결과 성실하고 공부를 잘했던 제자는 4.87%에 불과한 반면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꾸준하고 성실한 제자가 53.13%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의 바르고 솔선수범한 제자, 말썽을 피운 제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교원의 75.8%가 교직에 자부심을 느끼며 교원의 과반수가 현재의 교직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교원의 복지후생제도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52%가 불만족하다고 답변했으며 만족한다는 답변은 11%에 그쳤습니다. 올해 스승의 날에는 학교의 문이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간 촌지와 불미스러운 일 등을 우려해 70%에 육박하던 스승의 날 휴교가 올해는 10%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대신 프리어그, 스승과 제자가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세족식, 사랑의 마라톤 등 사제가 정을 쌓는 의미 있는 행사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EBS 뉴스 박유림입니다. 청소년 성폭력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초중고교에 CCTV가 설치됩니다. 또 인터넷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학부모에게 무료 보급될 계획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방안에 따르면 2010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의 70%에 CCTV를 설치하고 한 곳당 각 1,000만 원씩 지원됩니다. 또 향후 3년간 스쿨폴리스를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70% 수준까지 배치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인터넷 몰입과 음란 영상물 시청 등 장시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인터넷 사용이 중단되는 소프트웨어를 희망 학부모에게 무료 배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청소년 보호 대책 시행을 위해 3년간 2,349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유해 정보물 접촉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간행물 등의 매체물도 선정성과 폭력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조사한 2007년도 오프라인 매체물에 대한 모니터링 종합분석 결과에 따르면 심야 시간대 방송된 455개 프로그램의 38.4%가 아동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청 부적절 요인으로는 선정성이 가장 많았고
성 역할 왜곡, 반사회 비윤리성, 폭력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영화와 비디오물, 만화 역시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와 포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결과에 따라 TV의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 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영상물 등급 분류 시 엄격한 심의 기준 적용을 요청하고 유해 간행물의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 소재 사립대학의 평균 전형료가 5년 전에 비해 47%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MCA 시민중개실은 지난 3월부터 2달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험생 1인당 평균 3개 대학에 지원했고 모두 20만 8,127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3년 조사 때보다 47.4% 급등한 수치입니다. 또 전체 응답자의 82%는 자신이 지불한 대입 전형료가 부담스럽다고 답했으며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는 대답은 단 2%에 그쳤습니다. 시민중개실은 각 대학들이 원서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료 원서 배부와 인터넷 수수료 면제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초등학교 조기 입학을 원하거나 입학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오는 10월부터 신청서를 제출해 미리 취학 시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조기 입학 또는 입학 연기를 하려는 자녀의 보호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읍면동장은 취학아동 명부 작성과 입학 기일 통보, 취학 통지 시기를 조정하게 됩니다. 이는 초등학교 자녀의 취학 시기를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직접 보고 체험하는 학습은 단순히 설명만 듣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크죠. 이런 원리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시각 자료들을 이용해 전국 각지와 세계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작지만 큰 교실을 소개합니다. 함승경 PD입니다. 부여 홍산중학교 1학년 지리 수업 시간. 칠판을 대신한 모니터에 펼쳐진 수업 자료들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마치 기상캐스터가 일기예보를 전하듯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제주도의 자연 환경과 산업을 가르치는 노충덕 선생님. 그는 스승의 날인 내일 2008 으뜸 교사상을 수상할 예정입니다. 부족한 건 메꿔도 안 채워져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준비하면 저 선생님이 한 수업 중에서 일부분을 내가 따다 쓰겠다. 그러면 좋은 효과를 발휘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열거할 수 있으면. 지방 중소도시에서 학생들에게 지리를 가르치면서 교수학습 자료에 목말라 하던 그에게 인터넷과의 만남은 교직 생활의 전환기를 맞게 해주었습니다. 온라인에 펼쳐있는 다양한 교육 자료와 우수한 동료 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초임 시절부터 그가 추구해온 나만의 교수학습 지도법을 구체화하게 된 것입니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교단 선진화 사업이라고 하는 걸 시작하면서 오버헤드 프로젝트라고 TP 자료에다가 쓰여지는 걸로 수업을 하면 잘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그런 것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중앙교수학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 소프트웨어, 또 지도안, 여러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수업 자료, 수업 장면, 동영상,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있어요. 이거를 잘 활용하고 노 선생님 수업의 비법은 최신의 자료 활용에 있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지리 과목의 경우 수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시각 자료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전국 각지, 세계 여러 나라를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말보다는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노 선생님의 교수법은 교육연구대회에서 여러 차례 수상을 했고 이를 인정받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로 웹자료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임에 빠진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고 주기적으로 과제를 평가하는 등 지리 교과를 넘어서 생활지도로까지 그의 교수학습법 영역을 확장시켰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업 시간에 잘 발표한 아이들이 있고 발표를 전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는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구별 없이 수업 시간에 얌전한 아이들도 글로서 자기 의견을 잘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아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친구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화소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사이버 가정학습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농촌 학생들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지도안이랄지 학습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진짜 누구한테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자료도 너무나 많아요, 자료도.
노 선생님은 교생 실습 중인 후배들에게 자신의 수업을 브랜드화할 것을 조언합니다. 수업에 있어 차별화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후배들에게 조언하고 있지만 평소 자신을 책찍질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기만의 수업에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생 실습에 임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준비하고 학생들을 이해하고 자료를 준비하면서 시선의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그때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하루를 분 단위로 쪼개 쓰는 노충덕 선생님은 교무부장직을 빨리 마치고 학생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선생님으로 학생들에게 기억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교사로서 자신의 부족함은 메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노충덕 선생님. 오늘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선생님 덕분에 공산중학교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파란불입니다. EBS 뉴스 함승경입니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오늘 오전 열린 광화문 문화포럼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 정책이란 주제로 강연한 후 이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취됨에 따라 올해를 식중독 없는 건강한 사회 추진 원년으로 선포하고 식품 안전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이 특수학교의 게임 여가 문화체험관을 개설합니다. 체험관은 체감형 게임, 첨단기술 응용 게임 등 장애 학생의 재활에 도움이 될 게임을 중심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부산대학이 인권 증진을 위한 교류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협정에 따라 부산대학은 인권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인권 실무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충남교육연구정보원은 초중학생의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재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어와 영어, 수학 과목의 학습 동영상 콘텐츠 자료가 개발될 계획입니다. 중국 쓰촨성 대지진의 피해 상황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건물이 붕괴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희생돼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조속한 대응으로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반가운 구조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EBS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